올해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 올해 내내 앞에서 끌고 가지 않을까.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 중에서 이제 최근 일주일 사이에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또 샘 알트만이 이 코인에 투자를 했어요. 자, 이번엔 그 인공지능이 지금 화두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 이 소위 코인에도 뭐 AI가 도입이 되나요? 인공지능 코인들이라는 주제를 또 가져오셔서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지네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최근에 그 인공지능 화두가 이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을 달구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픈 AI에서 소라라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보통 과거에는 아무리 길어도 20초를 넘기지 못했는데 이게 최대 1분짜리 그것도 퀄리티가 아주 높은 동영상이 이제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지금 사실은 깜짝 놀라고 앞으로 이게 가져올 여러 가지 어떤 그 결합 상품들에 대한 기대도 크고 이게 인공지능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화업계나 영상, 광고, 홍보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즉 앞으로는 큰 돈을 들여서 그 오랜 기간 준비해야 될 거를 이제 인공지능한테 부탁하면은 몇 분 내에 그 거대한 자본을 들일 필요도 없이 이렇게 깔끔한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앞으로 많이 세상이 바뀌겠구나 하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관건은 이게 인간이 만든 작품인지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텍스트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이런 동영상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인간과 가짜 인간을 구별해내는 즉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이제 대두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 분야에서 올해에는 인공지능 테마가 아마 주도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젠가 그제 엔비디아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자그마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5%가 올랐어요. 이게 뭐 중소기업도 아니고 세계적인 이러한 대기업이 265%라는 건 이거는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 문제는 영업이익은 더 대단합니다. 전년 대비 769%가 폭증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시총이 지금 하늘 높은지 모르고 지금 치솟고 있고 그런데 폭증한 이면에는 이게 대부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서버에 들어가는 그 GPU나 반도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엔비디아의 사업 매출이 그쪽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발표하면서 그 잭슨 왕은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지금의 5배 이상으로 더 확장시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이 수요가 지금 이렇게 폭증한 것 이상으로 더 크게 늘어나야 된다는 소리고 실제로 올 1분기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240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보이는 게 지금 4분기 매출액이 221억 달러였는데 지금 이런 대단한 수치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올 1분기에는 이거보다 더 상승세가 크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날이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마냥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이거를 기다릴 수만 없는 처지에 지금 처해서 그들 나름대로 죄 AI 반도체 개발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반도체 시장이 생각보다는 성장 속의 격변을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도 결국은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발 반도체 훈풍 소식이 불어닥치니까 국내 반도체 업계도 굉장히 들썩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주가가 5% 이상 지금 치고 올라가고 그랬죠. 있는데, 즉 인공지능에 쓰이는 반도체는 GPU만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D램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근에는 광대역 반도체가 각광을 받으면서 이 GPU하고 광대역 반도체하고 이 모듈을 만들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광대역 반도체도 앞으로 물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고 가격도 이제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반도체 상승을 2자릿수 이상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번 엔비디아 깜짝 실적에서 놀랬듯이 아마 올해는 우리 광대역 반도체 수출 쪽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9년이 되면 수도권 데이터 센터가 거의 지금보다는 3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만 이렇게 집중이 되면 전력난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방에도 수도권 못지않게 이러한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것을 짓는데 아마 정부와 정재계나 산학협동이 같이 힘을 나누어서 이쪽 분야를 좀 집중 지원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인공지능의 발달과 이런 GPU의 그 수요의 폭등을 미루어 봤을 때 중국이 사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을 쫓아가기 위해서 무던히 그간 노력해 왔고 많이 실적도 보였는데, 앞으로는 중국의 인공지능 패권에 대한 야욕은 이제는 접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GPU래거나 이 광대역 반도체거나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단시간에 쫓아오기는 그렇죠.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점점 격차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화두는 아시다시피 샘 알트만이 반도체 산업 재편을 위해서 7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즉, 샘 알트만의 이론은 간단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이 워낙 부족해서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이게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재편해서 지금같이 엔비디아 하나만 바라보는 이러한 시스템을 고쳐서 오픈 AI는 물론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인텔, 메타 뭐 등등이 이 다시 산업계를 재편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샘 알트만이 지금 지향한 바는 지금의 인공지능이 아니고 앞으로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 AGI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이러한 GPU나 광대역 반도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의 시스템 가지고 지금의 틀로는 안 되니까 이걸 대폭 늘리면서 또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가 또 그렇게 많아지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공급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핵융합 개발 같은 걸로 해서 전력 시스템 자체도 바꿔야 되는데 이런 걸 주의하려면은 7조 달러 이상의 이제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소라의 동영상이 나오고 엔비디아의 이 깜짝 실적이 나오고 샘 알트만의 이런 반도체
산업 재편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의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으로 떠올랐고 이 인공지능 화두가 생각보다는 오래가면서 올해 내내 앞에서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그 과정에서 그 코인 시장에서 보면은 마켓캡에 들어가면 이걸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게임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코인들이 인공지능의 그 대표 코인들로 뜹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할 적에 가능하면 대장 코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분들은 이 시총 100위 안에 들어있는 이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 중에서 이제 좋은 코인을 찾으시면 되고 이게 시총 100위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 사이에 증가세를 보면 이 싱글러리티 같은 코인은 자그마치 125%가 일주일 사이에 치솟았어요. 그리고 패치도 76%, 그래프도 52%, 랜더도 57%. 즉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러한 그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대장 코인이나 대표 코인이 아닌 바로 최근에 만들어진 그 샘 알트만의 소라라는 동영상과 샘 알트만의 어떤 그 반도체 산업계 재편이나 이런 데서 힌트를 받고 그 관련된 샘 알트만과 관련된 코인들이 지금 아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코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500대 코인 중에 가장 상승세가 높았던 건 델리시움이라는 코인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자그마치 190%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델리시움이라는 코인은 어떤 코인이냐면 인공지능과 게임이 메타버스 기반에서 합쳐진 게임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이 델리시움의 핵심 서비스는 그 인공지능과 소통할 수 있는 그 AI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챗GPT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루시라는 챗봇 서비스를 그쪽에서 이제 가동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AI 에이전트라는 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다양한 업무를 사람을 대신해 주는 인공지능을 AI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바로 델리시움의 그 핵심 서비스가 이 AI 에이전트 네트워크로서 인간하고 이제 소통이 되는 이러한 그 게임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델리시움의 특징은 데이터가 확실하고 조작되지 않아야 되는데 바로 이 데이터의 정확성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상에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온체인에서 이거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왜 샘 알트만하고 연결이 됐냐면 이 델리시움이 처음에 지원을 받아서 개발할 당시에 세계 최대의 엑셀레이터인 Y 컴비네이터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도를 받았는데 그때 Y 컴비네이터 사장이 샘 알트만이에요. 그건 샘 알트만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 런치되고 나서 오픈 AI와도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다음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총 순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시총 순위는 394인데 이렇게 시총 순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빗썸에 이게 상장돼 있어요. 그리고 현물 거래량의 3분의 2 정도가 우리 한국에서 발생한다고 그래요. 한국인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배팅.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빠른 거지 한마디로 사용한 게. 자, 그다음에 다음 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샘 알트만이 직접 개발한 월드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월드코인은 최근에 얘기가 많이 돌아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홍채를 인식해서 나중에 이게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를 판별해내는 그러한 그 인증 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드코인은 이거는 시총이 지금 한 65위 정도 되는데 지난주 시총 100등 이내에서는 이게 단연 1등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178%가 올랐는데 이 샘 알트만은 이런 의도로 이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어떤 의도냐 하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 사람과 인공지능의 진위를 구별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이 홍채 인식을 통해서 이게 사람인지 인증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월드코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잊어버릴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코인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홍채 인식을 하면 월드코인 25개 정도를 줍니다. 이게 지금 한 8, 9불 하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홍채 인식하는 데가 지금 9군데가 그렇게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게다가 2주마다 달라고 신청을 하면 3개씩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 코인 값이 오르면 이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소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아마 샘 알트만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마냥 이런 좋은 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시중에서는 여기에 대한 찬반 여론이 아주 극렬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즉 이게 잘하는 짓이냐, 결국 사람의 정보를 샘 알트만이 다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독점적으로 갖는다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나중에 이 정보가 언제 어떻게 나쁜 쪽으로 이제 잘못 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홍채 인식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오히려 샘 알트만은 지금 후진국 위주로 이런 걸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의 진행 상황은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이 월드코인이 각광을 받고 있고 마지막 코인은 아칸 코인입니다. 이건 또 샘 알트만이 이 코인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건데 이건 한마디로 인공지능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현상금이나 경매 형식으로 정보를 서로 상업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지갑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코인의 장점으로서는 플랫폼 참여자에게 보상으로 코인이 제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난 자금을 추적할 수 있고 사기범을 식별할 수 있고 거래 상대방 확인이라거나 거래를 감시한다거나 해킹에 대한 조사 등 이게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고 지금은 여러 코인과 혹은 여러 네트워크와 통합을 함으로써 다중 체인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코인이 최근 들어와서 달리고 있는 코인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홍익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